이번에는 고창군 각 분야별 산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볼 텐데요. 뭐 대표적으로 수산업, 축산업, 조경업 부분이 될 텐데요. 먼저 수산업 분야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고창 갯벌을 포함해서 서해안의 일부 get벌이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등재되는 굉장한 쾌거를 이뤘거든요. 아, 그렇죠. 예. 사실 굉장한 일입니다. 이거. 엄청난 일이죠. 네. 이번에는 이 고창의 수산업 분야와 관련한 대표님의 견해를 좀 듣고자 합니다. 예. 고창 하면은 이렇게 수산물 중에 떠오르는 게 첫 번째 장어죠. 예, 장어. 바지락. 얘기합니다. 또 지주식 김 있죠. 예. 네, 장어, 바지락, 지주식 김 아주 주 품목입니다. 그런데 이 장어는 풍천장어로 또 유명하죠. 사실은 이게 이제 지명이냐 뭐 다른 뜻이냐 그렇죠. 여러 가지 있는데 많이들 궁금해하시죠. 예, 궁금해하는데요. 원래 풍천이라는 뜻은 이 자리에서 그걸 설명할 자리는 아니니까. 바다와 뇌물이 만나는 예, 자리 예, 그거죠. 예. 예, 고창 풍천장어라고 하는 건 아마 전국적으로 모르시는 분이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참 유감스럽게도 또 놀랍게도 이 고창 풍천장어가 지역 상표로 등록되어 있다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근데 지역 상표라는 거 예를 들어서 정부의 지원도 받을 수 있고 그로 인한 홍보 효과로 인해서 부가가치 창출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고창 풍천장을 우선적으로 지역 상표로 등록하는 문제를 서둘러야 되겠고요. 그래야지 여러 가지 국가 지원 사업도 우선권을 그렇죠. 확보할 예. 수 있는 거죠. 이제 하전 쪽에 그 바지락, 만돌의 지주식 김 다들 유명하다고는 하는데 이거 역시 그 종폐 문제, 포자 생산 문제, 또 가공, 판매 연구 지원하는 클러스터가 꼭 필요할 거예요. 바지락 클러스터, 네. 뭐 김 클러스터 이렇게 네. 해서 행정에서 그렇게 체계적으로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동호 또 90호 해수욕장 일원의 수산물 특화 시장, 그 이제 서천군하고 조금 전에도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장차 노을대교가 언젠가는 한 7, 8년 내로 이제 개통될 거 아니에요. 예, 그분들을 상대로 이제 여러 가지 필요한 게 있겠고요. 또 출영 관광객들 위해서는 꼭 그런 시장들이 필요합니다. 또 이렇게 뭐 필수 방문 코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만돌 하전의 갯벌 체험학습장.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또 어린 엄청 많이 이제 자녀들 데리고 다니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가보면은 그 시설 또 장비들 많이 노후돼 있어요. 지금 좀 사실 열악하죠. 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개선해야 되겠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유네스코 무슨 뭐 지정한 고창 갯벌이다 이렇게만 얘기할 게 아니고 이렇게 여기 브랜드에만 의존하지 않고 이에 맞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고요. 또 이런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또 개발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고창에 출연한 방문객들이 필수 방문 코스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네스코 자연유산에 등재될 정도의 이 자체에 굉장히 천혜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예. 그 천혜의 환경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광객들이 누릴 수 있게 하려면 그에 맞는 걸맞는 설비, 시설, 지원 등이 또 필요하겠죠. 서비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갖춰 나가시겠다. 그럼요. 그렇게 예, 이해하겠습니다. 꼭 그래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축산업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고창은 한우와 젖소 그리고 오리 사육 농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축산 악취 문제로 인한 갈등도 비일비재하거든요.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혹시 무슨 묘책이 있으실까요? 악취 문제에 대한 묘책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정말 지원을 그렇죠. 하든 그건, 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폐쇄할 방법은 없고 또 네. 그래서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규모 기업형 축산 농가들이 있어요. 예, 그런 곳이 사실은 악취 발생의 이제 주범이 되기도 그렇죠. 하는데요. 악취 방지 설비나 오폐수 정화 시설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철저히 갖추도록 지도하고 또 허용치를 벗어난 일이 없도록 감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보조 정책, 보조금이죠. 현재 축산 보조금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규모에 상관없이 신청하는 전체 농가에 일률적으로 이렇게 네. 비율적으로 네네네. 뭐 평균적으로 배분하다 보니까 보조금 비율이 낮아지는 거죠. 금액이.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큰 도움이 안 그렇죠. 된다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미생물 제재라든가 소독약이라든가 또 환풍기 설치라든가 퇴비 발효 시설, 세정 시설, 또 스크루로더 그 퇴비 운반 시설 이런 것들에 대한 보조금을 확충하되 이런 환경 정비, 그 설비 여력이 부족한 중소규모의 생계형 가축 농가에 축산 농가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번에는 조경업 분야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또 고창은
전국 최고의 조경용 소나무 산지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이를 증명하듯이 이 고창 IC 들어오는 고속도로 입구부터 이 읍내 그리고 면회 주요 도로에 이르기까지 소나무를 가로수로 굉장히 많이 심어놨단 말이죠. 아주 멋지죠. 예. 이 조경업 분야에 대한 비전과 정책 한 말씀 해주시죠. 소나무 가로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소나무는 이제 고창하면은 뭐 사람들이 다 소나무 하면 고창이 떠오르는 이 정도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조경사 분야, 조경업 분야가 굉장히 유명한 분야인데 이 소나무를 테마로 한 조경 정원 만드는 일, 가꾸는 일, 육성하는 일, 또 각종 화훼 농원. 우리 고창에 대표적으로 지금 성공한 케이스가 있어요. 뭐 개인의 이름을 밝힐 수는 좀 밝히기는 곤란합니다만은 핑크밀리로 아주 성공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화훼 농원들, 이런 농원들을 행정에서 조금 적극적, 능동적으로 지원하고 또 각종 규제를 좀 해제할 필요가 있다. 그분들이 그 농원이나 또 정원을 운영함으로써 수익도 창출할 수 있게끔 많은 규제를 좀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이 생김으로써 고창이 관광지로 유명해지는 거예요. 고창 가고 싶다. 그렇죠. 고창만의 것이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고창만의 명품 관광 상품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좀 더 행정이 지원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이거 참 그 유감스러운 이야기인데 고창에서 판매하는 소나무라고 해서 다 고창 소나무가 아니에요. 잘 모르시죠? 네, 몰랐습니다. 그거는. 전국 각지에서 소나무를 굴취해서 고창에서 또 아이간 또 더 잘 키우고 해서 더 잘 고창에서 키우는 거군요. 예, 그만큼 고창 흙이 좋고 또 그렇죠, 기술이 그렇죠. 좋다는 네네.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좀 안타까운데요. 왜 그러는지는 정말 검토해봐야 됩니다. 정말 깊게 검토하고 또 만약에 가능하다면 바로 해줘야 되는데요. 인근 지자체에서는 시행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전국 보완할 거 없이. 그런데 고창군은 산소 주변에 피해목, 산소 만들려면 피해목이 생길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거 굴치조차도 불허하고 있어요. 굴치가 안 되고 그냥 배라 이거죠. 그래서 소나무 최대 산지, 조경 1번지 위상에 걸맞게 불필요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조경업 분야하고 조경 관광업 활성화에 기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거 굉장히 시급한 과제니까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